안녕하십니까. 고난도가 가는 길의 김묵수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문제점이 생기면 정비고에 가서 차를 수리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가계부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려나요? 도로를 보면路面상태가 안 좋고 여기저기 땜빵하고 뚫뚫하고 자동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이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100km 주행 시 차가 그 길을 지나갈 때 좌우로 막 흔들린다. 뒷바퀴가 앞뒤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린다 할 경우에는 점이 뭐가 있었냐면, 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 좌우로 흔들린다는 것은 상당히 운전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날 상황에서도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제 차는 W25이다 보니까 어퍼함과 로암이 있습니다. 로암 주변에 보면은 차를 잘 찾아보면은 타이로드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이로드라고, 어떤 사람은 토우로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 토우로드 상태가 안 좋거나 부신이 많이 야마가 나고 겉돌고 논다 싶을 경우 앞바퀴가 많이 흔들려가고 고속 주행 시 흔들리더라고. 그래갖고 타이로드를 바꿔가고 주행을 하니까 그 증상이 확연히 줄더라고요. 로암과 어퍼함에도 고무부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상태가 안 좋을 경우 그런 경향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타이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새 차일 땐 모르지만 승차감이 안 좋아졌다, 차가 흔들린다 는 건 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의 승차감이 떨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아지는 거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차의 흔들림, 진동 이런 것도 미션을 교체를 했습니다. 미션 선발을 교체했는데 미션 선발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졌을 때는 말뚝 기어가 상당히 흔들립니다. 그렇지만은 눈으로 봐서 이렇게 보면 흔들리는 게 살짝 보이는데 미션이 정확하고 새 거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면 말뚝 기어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고 가만히 있죠. 상용차들 대부분 말뚝 기어가 흔들리는데 미션의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차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새 차일 경우에는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이런 오일류만 교체하여도 상당히 승차감이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오일에 따라서, 오일 종류에 따라서도 많이 변화가 있겠죠. 첨도가 높았을 경우 엔진에 오일에 첨가하는 첨도 높은 걸 겨울에는 구해갖고서 상당히 차량의 부드러움을 기계하는데 약간 무겁고 부드럽게 나가는 영향이 있죠. 오일이 되게 만드는 형태의 첨가제를 넣었을 때는, 그리고 오일이 연하게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잘 되게 나간다, 무겁게 나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개박하게 나가고 잘 나가는 느낌이랄까. 두 가지의 특성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의 특성이 다 틀리더라고요. 일단 점도가 강한 오일이라면 엔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둔탁하게 나는 편이고, 좀 점도가 였다 싶으면 당당당당 거리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달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네요. 저희가 느낀 바로는. 또 다른 승차감으로는 허브 베어링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기존의 로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승차감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제 타이어는 산악바퀴라고, 바퀴가 크다 보니까 호기진 계단 높이라든가 약간 각지게 멋진 계단을 내려갈 때 쾅 하고 떨어지면서 진동과 소음이 크게 들립니다. 근데 허브 베어링이 만약에 새 걸 껴서 끼고 간다 하면 그 느낌이 어떠냐면 부드럽게 스르륵 올라갔다 스르륵 내려갈 때도 스르륵 내려가는 느낌이랄까, 뭘로 표현하자면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허브 베어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탕 하고 떨어집니다. 그 느낌이, 그리고 그냥 눈으로 봐서는 그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데도 상당히 노면이 안 좋은 상태로다가 된 길을 가는 느낌이랄까, 허브 베어링 상태가 안 좋으면, 만약에 내가 노면을 가고 있는데 노면 소음이 좀 있고 노면을 안 좋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허브 베어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허브 베어링을 교체하고 나서는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확 줄더라고요. 분명히 여기는 노면 상태가 안 좋았고 드드드드 하면서 가는 길이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부드럽게 간다 하면 허브 베어링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허브 베어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게 느껴지는데, 허브 베어링 상태가 좋을 때는 노면 상태가 그럭저럭 괜찮게 느껴지는 건 그럭저럭이 아니라 많이 차이 납니다. 몸으로 체감으로는. 여러분의 차가 승차감이 많이 떨어졌다 하면 베어링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나가면은 소리가 벌써 틀립니다. 머플러 배기음이 약간 머플러가 터져갖고 머플러에서 파손이 나서 빵 거리는 그런 소음이 나는데, 제 차같이 사륜구동의 W25 같은 경우는 그런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사륜구동은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허브 베어링이 나가도.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허브 베어링이 나면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퀴를 좌우로 흔들리면은 약하게 흔들리면 허브 베어링이 나왔다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좌우로 흔들고 상하로 흔들렸다 하면 상당히 심각한 경우인데, 만약에 좌우로만 흔들린다 하면은 허브 베어링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같이 사륜구동차를 오래 쓰고 싶다 하면, 허브 베어링을 좀 오래 쓰고 싶다 하면은 바퀴를 풀고 허브 베어링을 한번 빼갖고 그리스를 주입하고 그리스를 치고 다시 조립해서 수공비를 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왜냐면은 거기에 사륜구동이 있으면은 진공 리데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이소에서 보면은 자바라 컵, 자바라 물바지통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진공이 걸렸을 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건데, 그게 붙으면 사륜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풀리면 사륜이 들어가는 형태의 자바라가 있는데, 그 자바라를 리데라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상태를 오래 가기 위해서는
구리스를 칠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요새 차 누가 구리스를 치냐 하는데, 대부분 정비고 가도 무슨 구리스를 치냐, 요새 베어링만 교체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정비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륜구동차는 베어링에 구리스를 쳐야 됩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손으로 다 구리스를 쳐 바르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군대 60트럭 베어링 치듯이, 베어링에 구리스 치듯이 사륜구동의 SUV는 베어링에 구리스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륜이나 이런 거 잘 들어가고 빠지고, 그 다음에 허브 베어링이 망가지지 않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정비하는 분들도 아마 승용차를 정비 많이 하고, SUV 같은 경우 사륜구동차를, 쌍용차 같은 사륜구동차를 정비를 많이 하다 보면은 구리스가 안 들어간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 교체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베어링이 나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로는 허브 베어링이 나간지 모르고, 승차감이 많이 들어졌네, 산업바퀴 끼고, 튜닝에서 많이 이제 오래 타다 보니까 승차감이 안 좋아진다 얘기해갖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승차감이 안 좋아지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베어링이 나갔을 경우, 허브 베어링이 나갔을 경우, 그걸 장기간 타게 되면은, 그 안에, 리데나도 터지게 되고, 리데나가 터지면은 진공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할까? 진공이 걸려있으면 사륜이 들어가고, 진공이 빠지면 사륜이 빠지는 형태인가? 잘 헷갈리네. 옛날 모델하고 지금 모델하고 좀 바뀌어갖고요. 좀 아리까리하네요. 내용을 뜯어서 봐야 되는데 뜯어보질 않으니까 지금 헷갈리는군요. 제가 아무것도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먼 산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자료를 볼 수가 없네요. 사륜이 안 빠지는 걸 알 수 있는 경우는, 사륜이 분명히 빠진 걸로 알고, 처음에는 상태가 좋았을 때는 그럭저럭 빠집니다. 한참 걸려서 빠지죠. 몇 킬로를 달려도 안 빠지는데, 빠진 거는 빠진 것처럼 핸들도 부드럽고 앞바퀴도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근데 90도로 다 꺾어갖고 회전해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놓고 나가는데, 앞바퀴가 출발할 때 휙 스베를 치는 느낌이 난다 하면은 사륜이 안 빠진 겁니다. 그런 경우를 느낀다면 바로 가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냥 타고 다녔걸래요. 그냥 별 느낌 없이 별 이상이 없겠지 하고 타고 다니는데, 그 상태로 오래 타고 다니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차를 띄워놓고 사륜을 테스트했는데, 사륜 집어넣고 넣고 빠지는 건 잘 빠지고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테스트하고서는 한 30km, 35km 정도 달려와갖고 집에 들어갈 때 유턴을 하는데, 딱 하는 쇠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거는 앞대우, 프론트 대우가 나갔다는 소리죠. 프론트 디퍼런스 기어의 이빨이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 하는 소리가. 이빨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뜯어봐야 알겠는데, 아직은 정비 전인데 그걸 조만간에 정비하러 갈 것 같습니다. 그 딱 소리가 나고 몇 달 타고 다니다가 허브 베어링을 교체하면서, 허브 베어링 교체하고 테스트 사륜을 했는데 다닥다닥다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우가 나갔구나. 그리고 진공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 사륜이 제대로 안 빠지는구나를 알게 되었죠. 사륜이 빠져도, 기아가 빠지긴 빠져도 전체적인 앞에 있는 사륜은 돌고 있는 겁니다. 사륜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무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핸들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 보면 사륜이 빠진 것 같은데, 앞바퀴에는 사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느 쪽이 나갔는지 몰라도 니데라가 나간 쪽은 바퀴가 안 빠지고, 저도 운전하면서 느끼기는 3륜으로 가는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3륜으로 가다 보면 핸들 돌리거나 뭐하거나 사륜 빠진 느낌이 그대로 나거나요. 근데 완전히 프론트 기어가 나갔을 때는 딱딱딱딱 소리가 나고, 핸들이 막 흔들리면서 다다다닥 흔들리고 바퀴도 막 흔들리는 느낌이 납니다. 한동안은. 그래갖고 허브 베어링 교체하고, 그리고 앞대우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차가 12년이 된 것 같은데요. 얼추 차량은 12년 됐고, 연식이 있다 보니까 새거 정품으로다가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 재사양이죠. 재사양이 뭐냐면은, 정비고에 가면은 제가 아는 지역에 있긴 있는데, 그거를 수리를 합니다. 가서 내 차 거를 뜯어갖고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차 거와 똑같은 거를 미리 수리해 놓은 거 놓고, 내 차 걸 뜯어내고 내 차 거는 수리하고, 계속 교체하는 방식으로 다 하는데, 가격대는 수동이냐 자동이냐에 따라서도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차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가격대 재사용으로다가는 30만원에서 40만원 돈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뭐 비싸면 45만원까지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견적은 그쪽에 전화통화로 물어봤었는데 50만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30만원대에서 45만원에서 수리비 50만원에서 어쩌면 60만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비싸게 부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6만원에서 60만원 부른 건 아무래도 그 진공이 안 빠지는 바람에 뭐 사륜이 안 빠졌다든가 이런 데서 니데나를 교체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리가 들어가서 60만원까지 나온다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걸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또 딴 데 좀 더 알아봐갖고 가볼까 합니다. 사륜이 안 빠지는 걸 확실히 알 경우에는 물웅덩이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딴 데보다도
이래 평지에서 사륜을 넣었다 뺐다 할 때는 조금 왜 사륜이 왜 이러지? 너무 늦게 빠지는데 라고 하지만은 진공이 물을 잡아당기고 들어가고 하면서 좀 더 뭐라 그럴까 그런 개념인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하게 물에 들어갔을 때 이게 사륜이 안 빠지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타고 다니면서 그걸 느꼈으니까. 호흡배아량의 진공 상태가 깨진 상태에서 타고 다니면 벌써 물이 들어가고 뭐하고 녹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퀴 그 호흡배아량 안에 바퀴 중심축에 호일러트 말고 호일러트 중간에 우리 컵을 씌웁니다. 드라이브 등속 조인트가 나오는 드라이브 샤프트 축은 아니고 등속 조인트 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서 타이어 바깥 휠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데서 뻘겋게 녹물이 살살 배어난다. 만약에 차 바퀴 휠에 뻘간 녹물이 많이 배어있다. 사륜구동차의 경우 그러면은 사륜이 고장이 났을 거라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네요. 왜냐면은 운전석 쪽은 베어링이 나간 쪽인데 그쪽이 뻘겋고 그다음에 반대편에는 그 시커멉니다. 세차하기 전에 세차하면 깨끗하게 닦여 나가겠지만 장시간 타고 다니면서 세차를 장시간 안 하면 반대쪽은 시커먼 먼지가 묻어있는 방면에 한쪽은 뻘겋게 녹물이 앉아있다. 이런 경우는 베어링이 나갔을 경우가 크죠. 녹물이 났으면 베어링은 다 망가진 겁니다. 오늘은 차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선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 안 맞아도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고 고속주행 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속주행할 때는 모르지만 고속주행할 경우는 좀 빠른 속도이다 보니까 민첩하게 작동될 수 있을 때 엄하게 느리게 터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미세하게 잘못 빠져나갔다든가 했을 때 접촉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날 경우가 있고요. 브레이크도 그만치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면은 바퀴가 벌써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그만치 더 많이 밀립니다. 생각보다 얼라이먼트 안 맞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으면은 내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얼라이먼트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얼라이먼트 상태가 잘 맞아도 승차감이 좋고 그 다음에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타일로드라든가 토우로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퍼암 로우암 이런 경우 하체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고무부신 같은 데가 마모가 안 된다면 승차감은 끝까지 괜찮을 거라 생각되네요. 차가 노후화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당히 고시다 보니까 차가 오래되면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차가 노후화된 거 상태에 따라서 가성비를 따져갖고 어느 정도 승차감을 타협을 보고 타고 다니면서 승차감이 안 좋아진다 얘기하는 거지.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잘 대처한다면 승차감 좋을 겁니다. 저도 제 차가 워낙 늙었으니까 그렇게 돈에 많이 투자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승차감이 많이 좋지가 않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 오기 전에 얼라이먼트를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운전하는데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딴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딴에도 가을쯤 정도면 얼라이먼트를 항상 봤었거든요. 봄에 봐도 되고 가을에 봐도 되고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보면 괜찮겠죠. 얼라이먼트 보는 데 있어서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하체 부분에 그런 것들도 안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데는 신경을 기본적으로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철주철 막 떠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너무 맹심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제 생각과 제 느낌을 얘기한 것이 뿐입니다. 제 생각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산악바퀴를 끼고 바퀴 큰 걸 끼고 뭐하고 하면 얼라이먼트 볼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퀴가 덜덜하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얼라이먼트는 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얼라이먼트를 끼는 게 아니라 얼라이먼트를 봐줬으면 어떨까 하네요. 바퀴가 그마치 크고 무겁고 그 무거운 바퀴를 정확한 구동력으로 돌려야 무리가 들어가는데 정확한 구동력이 안 되고 차가 약간 한쪽 바퀴가 틀어져서 끌려간다든가 타이어가 너무 벌어져서 쪽면으로만 간다든가 하면 이게 너무 벌어졌을 경우는 그만치 브레이크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은 접지면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타이어가 바닥에 딱 노면에 접지된다면은 정확한 제동력이 작동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비전문가인 그런드버거는 기레기 목수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모자란 영상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떠드는 것 같습니다. 모자란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뒤죽박죽이네요. 제가 아까 차가 흔들릴 경우 한번 옛날에 뒤에 서스पे시한 조절식 레트로바로다가 스프링의 위치 스프링이 한쪽으로 쏠리다든가 하였을 경우 뒷바퀴 털리는 걸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 뒷바퀴가 털리는 경우 우여철이 있는 경우라든가 노면 상태가 안 좋을 때 차가 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스프링을 정확하게 수직으로 세웠을 때 그 증상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앞부분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아서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호브 베어링 같은 경우는 신품입니다. 신품이다 보니까 3, 40만 원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앞프론트 디프런스 기어 같은 경우는 신품이 아니라 재생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구가 훨씬 더 비싸겠죠. 하지만 차가 노후가 됐으니 신품을 쓰는 것보다는 재생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재생으로 생각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앞바퀴 털림은 로우 한번, 허브 베어링과 타이로드가 많이 작용하고 뒷바퀴 털림은 리어 코어 스프링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